반갑습니다. 화룡봉추입니다. 자, 이번에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은요.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저께부터 해가지고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공매도가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뭐 기사들이 몇 개가 좀 있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재개되기 직전에 막을 수는 없지만, 뭐 타이밍상으로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은 좀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관련된 부분, 이것과 관련해서 뭐 지금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사례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저께 나왔던 이 삼성 SDI 관련된 배터리 제조사들과 관련된 외국계 리포트였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거의 뭐 진짜 우리 시장을 갖고 노는 듯한 이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내용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좀 자극적으로 좀 제목을 좀 달았는데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고요. 이번 달 들어와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외국인들, 기관들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별로 공매도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거의 대부분 공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언론 상황들 잘 보일 거예요. 개인들이 정말 과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가 많고 힘이 좀 강해졌기 때문에 함부로 대놓고 하기는, 과거처럼 진짜 대놓고 하는 이런 정도의 흐름, 과거에 보면 안 좋은 리포트를 하나 내가지고 공매도 딱 치고 엄청나게 내리고 나가지고는 입 싹 닫고 반대 리포트 내는, 상향 리포트를 다시 내는 이런 상황들도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우리 한국 증시는 외국인들에게 거의 영양 간식에 해당하는 정도의 흐름이 지금 또 보이는, 이게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오는 문제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이자가 일반 개인들이나 이런 그 다른 데에 비해서 유독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싸죠. 뭐 이 부분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조건이 되는 사람들에게 더 해줄 수밖에 없는 거, 우리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신용 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거죠, 문제는. 제가 계속 지금 그 공매도 얘기 나왔을 때마다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없는데 얘네들은 마르지 않는 샘물의 자금을 갖고 있잖아요.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자금은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오는 상태에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공매도를 쳤는데 가격이 올라가요? 그러면 버티는 거죠. 우리 일반 개인들 뭐 많이 하시는 그 존버라고 하는 그 개념에 하면 되는 거죠. 왜? 상환 기간이 사실상 없잖아요. 계속 연장이 되니까. 상환 기간이 없으니까 언젠간 떨어지겠죠. 떨어질 타이밍에 리포트 하나 딱 내면, 그러면 뭐 어렵지 않게 수익 내는 거 아주 쉽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부분을 이 진짜 우리가 좀 이 개인들 지금 힘이 어느 정도 좀 세졌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정부 측에 좀 요구를 좀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사실 좀 너무 명분이 없죠. 그거는요. 이건 말 그대로 이때까지 우리가 너무 그들에게 수의 혜택을 줬던 부분인데, 그 혜택 남들과 동등하게 하겠다, 시장 내에서 공정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나간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공정하지 못하게 그대로 계속 놔두는 건 더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공룡들인데. 자, 안에 내용 얘기를 잠깐 좀 드려보면요. 지난 5월 30일 날, 이제 우리 시장에는 5월 31일부터 이제 영향을 끼치기 시작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 쪽에서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에 대한 하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삼성 SDI 나왔었고요. LG화학은 그 전에 나왔죠. 그 전주에 한번 나왔었죠. 근데 얘는, 개별적인 어떤 재료가 지금 좋지 않은 재료가 좀 있잖아요. 지금 분사했을 때 당시에 그 문제점, 이 주주분들이 굉장히 문제를 많이 보였던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우려가 지금 나온 거니까 이 부분은 일면 좀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참고로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VIP 방에서도 그렇고 삼성 SDI나 뭐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종목들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삼성 SDI와 LG화학이 급락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러면서 그 전에도 계속 조금씩 있었습니다만 외인들의 공매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어서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다행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거만큼 진짜 막무가내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대형주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타격은 상당히 많이 받았고 시장에 지금 투심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니까 더더욱이 관련 섹터들 전체를 지금 다 끄집어 내리는 이런 상황들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뭐 이 리포트를 직접 영문으로 돼 있는 부분을 다 이렇게 원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시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기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이들이 내세웠던 명분이 이거였죠. 배터리 제조업체들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기업들의 이익 감소가 우려된다. 당연히 뭐 이런 부분은 뭐 어느 곳에도 있는 어느 섹터 어느 기업에도 다 있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지금 메인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배터리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이 소형량 말고 대용량으로 놓고 따졌을 때 이 배터리 제조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지 않죠. 높죠.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오히려 모건 스탠리가 여기에서 OEM 업체들 쪽이라든지 뭐 그 밑에 밸류 체인 쪽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OEM 업체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진입 장벽이 훨씬 이거보다 낮죠. 그렇게 놓고 따지면 뭐 기존에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모든 업체들 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매도 리포트를 냈다라는 것 자체는 뭐 2만 원 낮췄는데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예, 이제 그런 흐름을 놓고 따지면 이 2차 전지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도 또 있잖아요. 이게 뭐 앞으로 이 세상 자체가 움직여 나가는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성장성은 의심할 수 없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그 얘기가 맞다고 가정을 하죠. 이 얘기가 뭐 제가 뭐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만드신 거니까 이 얘기가 맞는 얘기였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똑같은 업종에 있는 뭐 BYD 여기 지금 제가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BYD까지 얘는 지금 현재 세계 1등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세계 1등만 남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나머지 2등부터는 다 찌그러져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서 얘만 올랐다라고 하면 그나마도 내 또 한 발짝 양보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기업들보다도 점유율이 낮은 일본 파라소닉이나 아니면 BYD나 이 회사들 다 올랐거든요. 얘네들은. 얘는 급등을 했고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공매도 쪽으로 이제 갖다 붙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5월 한 달간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코스피는 1.78%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0.17%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뭐 뉴스 기사들에서 보면 공매도 재개 시장에 영향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정말 좀 안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을 정도로 뭐 껍데기만 보고 얘기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 4월부터 시작해서 우려감이 크게 작용했잖아요.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서 못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4월 고점 대비해서 놓고 보면 8.5%나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결과론적으로는 이 5월 후반부 들어와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공매도 재개 이 첫 주에는 제법 겁을 좀 줬잖아요. 뭐 지나고 보면 별거 없지 않느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당시에 특히 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보는 부분, 그리고 시장의 투심이 무너지는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5월 시장에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은 조금 떨어졌어요. 이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했던 그 부분과 함께 국채금리 상승도 좀 일부 월초에 좀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 기업들, 이 독과점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별 어떤 이슈들도 좀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좀 떨어진 부분이 좀 있었는데, 다우나 S&P 500은 올랐거든요. 네, 올라가는 게, 더군다나 코스피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결국. 그러면 코스닥도 그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얘에 대한 역할 때문에 결국은 못 올라온 거죠,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이제 제가 안타까워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5월달 흐름 놓고 보면 4월부터 시작을 해서 5월 흐름을 놓고 보면 환율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었어요. 기업들의 이익 증가 계속되고 있었었죠. 최근 들어와가지고 어제부터인가요? 이제 이익 상승폭이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 들어와서. 그러니까 증가는 계속되고 있지만 그 증가 폭이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러면 그 이전에는 5월 달까지는 계속해서 이익 증가 폭도 증가를 했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감안을 해서 놓고 본다고 한다면 외인들 수급 들어왔어야 하는 게 정상이었죠. MSCI 뭐 리밸런싱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포트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 게 아니잖아요. 0.12% 빠졌잖아요.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들어왔다라는 거. 왜? 그동안 이거 때려야 되니까. 5월 달에 재개되고 나서 이거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포지션 구축해야 되니까. 그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8조가량 순매도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시장 자체의 투심과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오늘까지도 투심은 굉장히 약해져 있으니까 작은 악재에도 크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지난주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거지, 갈 수 있는 자리에서 못 가고 미국 올라갈 때 우리 같이 못 올라가고 미국 밀릴 때 같이 더 밀리는 이런 상황 계속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박스피를 왜 박스피였습니까? 그 상황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제약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더 심했었죠, 타격이. 개별 대형주들 같은 경우 지수에 영향을 주는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 공매도가 크게 많이 나오면서 관련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개인들은 거의 뭐 자금 녹았죠. 5월 달에 하루 200억에서 300억씩 신용 반대매매 물량들이 나왔잖아요. 그거 이런 데서 나온 거잖아요. 그 부분들 생각 안 하고 이것만 껍데기만 보고 공매도 영향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동안 우리가 본 어떤 무형의 손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유형의 손해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개별 섹터나 종목들에 대한 피해를 고려하면 사실 제가 봤었을 때는 정말 시장이 아쉽게 흘러갔던 부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매도가 안 되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중소형주들도 시장이 올라가면 같이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될 수 있을 텐데 시장 밀리니까 같이 밀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투심은 투심대로 안 좋아지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 실시간 이거 안 된다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속 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거 잡아내야 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보다 처벌 분명히 더 강화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건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계속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은 이겁니다. 상환 기관 동일하게 가야 합니다. 이래야 얘네들도 함부로 못 때리지. 얘네는 일단 뭔가 하나 타겟을 딱 잡으면 그거 물고 늘어질 수가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 개인들은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래놓고 개인들은 한 달 더 연장해서 2달까지 해줄게. 이게 어떻게 공평한 겁니까? 공정한 겁니까? 자금이 많은 마르지 않는 샘물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상환 기간 없이 대출해주고, 이것까지 자본주의 논리로 얘기하기는 좀 안 맞죠? 그건 진짜 공정성의 문제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경기 룰은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룰은 똑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도 함부로 못 때리고 우리 시장 나중에 뭐 이 테이퍼링 얘기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수와 관련해서 과거 사례들 한번 연결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옛날로 회귀하지 않으려면 이거 나와줘야 합니다. 이거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부분이고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야 함부로 우리 시장을 대하지 못해요. 너무 진짜 너무 편안한 먹잇감이잖아요. 뭔가 하나 하나가 딱 건덕지가 보였어. 그러면 걔 일단 공매도 때려. 그래 놓고 하향 리포트 내. 근데 안 내려가? 버텨. 내려가겠지, 나중에는. 그때 또 가속화할 수 있는 어떤 기사라든지 그런 거 한두 개만 더 내놓고 공매도 계속 때리면 그러면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올라갈 때는 주식 사서 또 수익을 내죠. 배당으로 또 우리나라에서의 자금을 또 막대하게 가져가죠. 외인들한테 아무리 우리가 외인들이 필요한 우리나라의 어떤 이 특성상 특수성을 감안을 했을 때 외인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더라도 최소한 진짜 돈을 싸다 우리 국민들의 이 피눈물 같은 이 돈을 갖다 싸다 바쳐 줘 가면서 그들을 들어오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규모가 당장 조금 작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뭐 이거는 진짜 조금 지켜주는 게 맞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또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게 됐네요. 관심을 가지고 좀 신경을 좀 써서 여론을 좀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향후 지금 당장에 제가 오늘 삼성 SDI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나중에 테이퍼링 얘기 나오고 금리 인상 얘기 나오고 실제 실행이 되기 시작했을 때의 상황까지 고려를 하면 최소한 딴 건 몰라도 이거 시간 걸리신다니까 뭐 시간을 좀 더 드린다 하더라도 이거만큼이라도 바꿔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좀 더 우리 시장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라고 하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데올로기에 쌓여서 다시 옛날로 회귀하지 않는 상황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또다시 한번 거품을 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